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증시 저점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3월 말경,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4월 증시의 조정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대비하자,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도 늘리자, 또 일부 구독자님이 그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또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월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들어 새로운 악재가 하나 생겼죠. 그 상해 지역이 이제 봉쇄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중국 경제 이제 그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또 다른 악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악재 때문에 또 주가 지수 그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월 들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주식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주도한다. 그 중에서 엔비디아 주식이 오히려 지난해는 반도체 주가 상승을 선도했다면 4월 증시 특징은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행히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엔비디아 주가 280달러 선에서는 매도하라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분들은 뭐 당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이제 또 상해 그 지역 봉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상해 지역이 만약에 한 달 이상만 가더라도 그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주가가 오히려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ETF 상품인데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물론 여도 레버리지 2배짜리도 있지 싶어요. 그런데 SOXL 그 ETF 상품이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바로 이 때문에 4월 나스닥 지수가 지난 3월 14일이 아마 저점일 것 같은데, 그때 가격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TF 상품 투자 시기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그 향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폭이 큰 만큼 또 기대 수익도 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주식도 지난번에는 214불, 3월 14일 5일 무렵인데 214불 정도가 그 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0불 초반 내지는 200불이 일부 치적으로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반도체 주식도 일종의 테마주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충격 매수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뭐 일종의 테마주고 반도체도 테마주인데, 그 인기 테마주도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이 높은 종목,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높죠. 쉽게 하면 그 성장 속도보다는 주가가 높다는 거죠. 뭐 2년을 놓고 보면 뭐 반도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지만, 1년을 놓고 보면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PR이 높은 종목은 그 1년 이상 보유도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며칠 전이 아니네요. 당장 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S를 비교하면서 음, 주당 순이익은 LS가 더 높는데 주가는 그 10배 정도 LNG 솔루션이 높거든요. 과연 성장 주식이냐? 성장 주식이라 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주식이 성장 주식인가요? 그래서 LS 주식을 투자하라. 오히려 그게 낫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테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테마들이 대부분 성장을 기대하면서 테마주를 만드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1년 이내죠. 어, 단기라 하면 뭐, 6개월도 1년 이내, 단기고, 한 달도 1년 이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니까 1년 정도 보유하는 거는 그 성장주도 BR이 높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4월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ETF 상품도 그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그 레버리지 이변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시장금리가 이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2.7%를 돌파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금리 상승은 과거에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2020년 무렵만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됐잖아요. 2009년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물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 기술주가 그 지난해 또 거품을 만든 종목군이 기술주죠.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그 기술주들이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ETF 그 뭡니까 그 인버스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4월 한 11일 정도인데, 뭐 오늘 12일이지만 미국 정시 기준으로는 11일 장이 끝났지요. 불과 한 6일 동안에 그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8%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주식은 이제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 지수도 결국 엔비디아가 하락을 주도한 거 아니냐. 결국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뭐 아주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더라도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이 그 40한 5배에서 9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평균이 20배 정도니까 그 엔비디아 주식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 타이밍이.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수 등락을 감안하지 않는 투자는 우량 종목도 위험하다. 테슬라도 우량 종목이고 애플, 구글 다 우량 종목인데, 그런 종목도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정상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고 애플도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니까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특히 나스닥 종목은 금리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폭이 큰 시점에 지수가 동반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우량 종목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수 등락을 감안한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위험 관리를 하자. 그래서 가능한 현금 비중 확대하라. 엔비디아는 280달러 이상에서는 그 청산하고 4월 말경 재매수하자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버스 투자도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4월 정시가 아마 4월 말까지 기다려 보면 이제 수익률이 결정되겠지만은 일단 인버스 투자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인버스 투자 전략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4월 4일 고점이 나스닥이 15,120인데 4월 11일 종가가 14,000 정도에 끝났으니까 지난번 저점이 12,700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면 이번에 또 한 15%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하면 15%가 하락한다면 레버리지 2배면 그것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레버리지 2배 사용하는 그런 ETF 상품은 30% 가까이 손실이 나는 거죠. 고점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국내 정권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포유환율연구소가 인버스 투자가 좋다고 하는 날짜가 4월 5일인데 그때도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수 추천한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때 레버리지 2배 사용하면 불과 한 달 동안에 투자원본 30% 날아가는 거죠. 3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45%니까 투자원본 50%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이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그때도 했거든요. 적지 않은 정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투자 타이밍이나 그 다음에 그 주가 상승을 추격 매수하거나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2022년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일종의 시사점이기도 한데,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타이밍이에요. 대부분의 정권 전문가들은 마치 종목만 잘 고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분이 오히려 70%인 것 같아요. 종목만 잘 고르면 중요하다라는데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30년을 정시를 경험했는데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타이밍이더라. 그리고 지수를 무시한 종목 선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것이 다수 기술 관련 주식들이 증명을 했어요. 또 기술 관련 주식들이 성장주잖아요.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주로 추천하는 종목이 성장주인데 그런 종목에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휘발유 안고 불섭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